미래 사회에서 이제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 작년 1월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마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직업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전문대학이 그 가지고 있는 위상과 그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가져야 될 위상과 대학의 역할, 특히 전문대학이 한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이제 137개교, 그 중에서 이제 국립대는 하나고, 또 도립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공립대가 7개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대학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장에 맡겨져 왔다.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온 상황이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한국의 고등직업교육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해외로 보면은, 이제 특히 OECD 선진국들을 보면은 전문대학의 경우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100%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79% 국가가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단기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90% 가까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학교 수로 보면은 물론 이제 전문대학 중에 이제 아까 8개가 국공립이라고 했으니까 한 6% 정도 됩니다만은, 실제 국가 지원액으로 보면은 한 2%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일본이 한 8% 수준인 것에 비해서도 이제 엄청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이제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지금 말씀드린 데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 전문대학이 제대로 해 주셔야 바로 우리의 미래 사회가 보다 밝게,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바로 이제 우리 전문대학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또 전문대학을 지원해 나갈 것인가,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우리 전문대학과 서로 소통과 교감을 가지면서 전문대학을 뒷받침하고 지원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일신해서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부 내부 조직도 앞으로 이제 개편해 나갈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확대 개편을 해 나가고자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전문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는 전문대학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대학에 대한 이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전문대학의 지원이 매번 좀 안타까운 상황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의 한계라든가 또는 이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에서 오는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또는 교육부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총장님들께서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전문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때로는 안타까운 사건화되는 이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사그 비리라든가 부패를 예방하고 또 일단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장님들께서 이제 늘 염려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또 우리 대학이 맑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여라도 비리나 부정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애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이 바로 맑고 투명한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대학들로 발전한다면은 보다 더 전문대학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원이나 협력 관계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총장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또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우리 전문대학 발전 그리고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학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고등직업교육에 전문화를 시키면 대학은 아무래도 순수 이론과 현장을 접목하는 관계라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수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점에서 서로 상호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공조 관계를 형성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교대로의 독자적인 길,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해 나감으로 해서 사년제대 대학과의 조화를 기해야지 대학 교육 내지는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전문대학교와 사년제 대학교 또는 그 학문의 특성, 학문의 영역을 잘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대학교다운 학문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면 그것이 학문이라는 게 꼭 서울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그런 학문의 차원보다는 직업 현장에 가서 삼성전자 현장에 가서 그 마이너한 테크니컬한 걸 얼마나 잘 다룰 수 있겠느냐. 그건 그야말로 전문대학 나와서 몇십 년간 현장에서 마이스터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130개가 넘는 전문대학 총장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현장 교육 서울대학도 현장 교육이 약한 입장입니다. 현장 교육을 함께하는 상호 공조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함께 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와 과제라고 한다면 이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돼서 기존의 정부와 차별된 정책이 나와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이번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 나왔던 AS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하는 데 일단 우선적으로 총력을 좀 기울이겠고 향후 예산 편성의 과정이나 심의 과정, 결정의 과정에서 우리 대학 전문대학 교수협의 우리 이기호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성낙인 총장님 연설을 들었는데 역시 서울대학교는 다르구나.
총장님 연설이 맹연설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 저희들 전문대학 행사 때마다 참석하셔서 우리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기재부에서 담지 못했던 에이스 사업 190억 원, 그걸 주도적으로 해주시겠다. 교육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들 예결위 또 기재부 또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그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간담회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주제별로 총장님들의 의견 제시가 끝나면 여기 계신 실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께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교육부의 정책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총장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총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요, 한 번에 발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모든 총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2, 3분 이내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관심 의향을 이렇게 표하신 총장님이 김병묵 총장님하고 강성락 총장님이 계셨는데요. 먼저 김병묵 총장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건의를 수차로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결실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전문대학 정책과 하나만 있는 이 과를 최소한도 전문대학 정책과 놔두고 전문대학 지원과 정도라도 하나 과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전문대학을 전담하는 대학 정책실장을 한 분 두신다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모든 교육부의 그 조직이 4년제 대학 위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건의를 받으면서 혹시 검토된 일이 있는가, 그 최소한의 저희들이 건의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거에도 직업교육이 중요했지만 직업교육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업교육만큼은 우리 전문대학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직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전문대학을 잘 활성화하는 것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문대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37기의 대학 총장님들이 다 원하는 그 염원이 그럴 거예요. 우리 전문대학 정책과 하나로서는 이 모든 일을, 이 전문대학을 다 지원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그 다른 과가 더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유로 승격을 하든지, 나아가서 정말 직업교육이 중요하다면 어떤 실이 있어서 그런 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끌고 가는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토론을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직대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대학실에서 어떤 부서가 가장
좀 업무적인 로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실이 3국 12과 2팀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로드가 제일 많은 부서가 첫 번째가 전문대과고, 그 다음에 사립대, 그 다음에 학사, 이 세 개 과가 아주 업무 로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을 지금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많이 위임함에 따라서 아마 시도교육청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정책실 조직이 약간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조직의 편제를 저희가 바로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살리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조직과 편제를 고등교육 쪽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평생교육 쪽으로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총장님들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커졌다. 그리고 아까 부총리께서도 몇 분 총장님들과 여담을 나누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올리겠습니다. 그게 평생교육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문대학만 전담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면은 전문대학만 소관하는 국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 그 전문대학 관련되는 그 업무도 보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늘 건의했던 것들이 충족된다고는 생각이 안 갑니다. 그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구조 개편, 전문대학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그 다른 대학도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4년제 대학에 일반 대학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문대학 쪽으로 다 몰아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 활성화시키면서 또 전문대학도 또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조직 개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재차 건의를 좀 드립니다. 시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조직과 100명의 인원과 또 한 2국 정도가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인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인원으로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업무 로드가 많은, 또 앞으로 21세기에 산업 수요에 맞는 부분들의 조직을 더 키워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제일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문대의 우리 과 직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문대학의 청사진과 미래를 좀 그릴 수 있는 좀 정책 구상 능력도 당연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최소한 일과가 아니라 이과 체제로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실과 어떤 국에 묶을 거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좀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과 체제를 기본적으로 이과 체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듣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재정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일반 대학과 비교해서 전문대학이 재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관광대학교의 원재희 총장님께서 먼저 그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대학의 특성화된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에 좀 더 재정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지역 교육의 그 현장 학습을 많이 하는데 필요한 그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 학생들을 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국내나 해외 취업에 시켜서 저희 그 청년들의 직업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좀 더 특화된 특성화 대학의 재정 지원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대학에서는 그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지만 정말 그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한 지금 상황입니다. 전문대학에서 그 저희가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이 되고 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또 인건비는 오르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그 재정 위기 상태이고 또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정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도움이 돼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된 거고 또 취업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 4년제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대학에 비해서 그 전문 대학이 이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대학의 재정 지원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교육 그 내실에서는 재정 지원이 그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과도한 제한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특수 목적 위주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나 운영 경비 보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과 또 대학이 주도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사 보조원 등의 그 계약금의 임금도 굉장히 그 대학 운영에 압박적인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입학금 폐지가 이원입법 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4년제의 그 입학 전형료 인하가 뭐 우리 전문대학에도 당연히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상당히 이 금년부터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지금 고민에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 같은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일반 대학 간호학과 등록금하고 우리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등록금의 큰 차이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조치를 해주시면 그 일반 대학과의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우리 전문대학에 지원한 그 비율이 6.5%. 그런데 저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 학교 수로 보면은 우리 전문대학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생 수로는 한 37% 정도.
근데 재적 학생 수로 보면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교육 예산이 우리 그 전문대학에 할당되는 거는 한 6.5%. 이거는 너무 그 낮은 비율이고 우리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히 더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전문대학에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요번 정부에서는 우리 전문대학에 좀 더 많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확대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부 작년 2016년도에 정부 재정 사업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일반 대학교에는 11개의 예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전문대학은 2개에 불과한 그런 재정 지원 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문대학도 정부 재정 사업이 좀 숫자를 좀 늘려서 재정으로 지원이 좀 되는 거로 좀 바랍니다.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NC에서 기반 교육입니다. 그거는 현장 실습 교육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이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은 정부 재정이 없으면은 전문대학교에서는 실습할 수 없는 그런 됩니다. 또 그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은 사립대의 소규모로 된 전문대학들은 정부 등록금 가지고 사실 학교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걸 좀 감안하셔서 소규모인 전문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재정 문제 상당히 힘듭니다. 또 여러 총장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등록금 동결 이후에 더 힘든 상황이죠. 또 의원님들은 입학금 폐지 법안도 제출해 놓으신 상태고요. 그래서 참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적정한 등록금 수준과 대학이 대학을 운영하고 최소한 교육력과 연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재정 규모,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고요. 또 정부로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 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책무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4천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4년제 국립대의 11개 사업, 그 다음에 전문대의 SCK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 이 2개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조 4천억에서 전문대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한 3,160억 정도 됐죠. 그 규모로 따지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러한 갭을 최소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본산인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8년 예산,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솔직히 말씀 올리면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새 정부의 공약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교육 공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사업들이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CK나 SCK 사업, 그 다음에 링크 플러스 사업도 4년제 대학의 삭감률이 더 높습니다. 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 획일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씩 삭감을 해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 새로운 정부의 공약 사업의 예산을 구상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전문대에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대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기는 뭐합니다만, 같은 특성화 사업이나 링크 사업, 산학협력 사업도 4년제 대학 삭감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좀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삭감한 또 이유도 두 번째로 있는 게 새 정부에서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대학들이 요구했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의 단순화입니다. 일반 재정 지원 사업과 특수 목적 재정 지원 사업 크게 두 가지로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미 앞으로 18년까지 이제 재정 지원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년부터는 새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재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연구는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금년 말쯤 19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우리 전문대 4년제대를 포함한 재정지원으로 큰 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이 나오면 10월 정도는 대학 의견도 수렴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그 중에 최소한 제가 말씀 올린 전문대에 가는 예산도 최소한 현재처럼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의 현실화하는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도 저희는 대학들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입학금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 규모지만은 사립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8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께서 입학금 폐지를 주장했을 때도 저희는 워낙 큰 그게 액수고 또 그걸 정부에서 100% 보존을 해주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안들을 만들 때까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 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좀 고등교육 재정 특히 이제 소외받고 있는 그 중에서 전문대학 예산의 절대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90억 정도로 전문대학 에이스 플러스 사업을 새로 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정부 안으로 예산을 제출했지만은 기재부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회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정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성화된 대학들한테 좀 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공감하고 이번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만 이제 추경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반영이 돼가지고 11억 4천만 원이 지원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147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대학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안에서도 글로벌 현장 학습 관련한 전문대학 부분은 이게 예산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자율 확대 요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이렇게 대학 본부에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가 내년까지 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서도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대학의 본부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문대학 에이스 사업 저희가 올해 그 기재부에 제출한 주요한 이제 재정 지원 사업 중에 전문대학 부분에는 전문대학 에이스 사업이었습니다. 에이스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4년 제학 대학보다 더 전문대학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기초교육이 부족해 왔고 그다음에 좀 더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반적인 고등교육 재정이 이렇게 삭감 기조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에이스 사업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하나 했던 부분이 전문대학의 이제 교육 연구 이제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4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문대학 부분도 교수님들은 이 연구력을 키우고 실무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하자고 해가지고 기재부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장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들이 대학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원을 우리가 줄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인천재능대학 한 군데만 123명 줄이는데 44억 7,700만 원이 재정적으로 결함을 가져왔거든요. 모든 전문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에 동참하다 보니까 학생 수를 줄이고 또 등록금도 9년 동안 인하 동결하고 대학의 그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쓰는 돈을 늘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구멍난 돈을 좀 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기재부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그 수업 연한 다양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오산대학교 정영선 총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산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은 옆에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또 안성 뭐 이 근방에 삼성전자, LG전자, 또 기아자동차, 또 아모레퍼시픽 이런 어떤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아마 수백 개 업체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학 학생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무 인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학 학생 쪽으로 오는데 이제 전문대학에 경쟁이 되는 학교들이 뭐냐 하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폴리텍 졸업생 그렇게 경쟁이 됩니다.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마이스터 고 졸업생하고 전문대학 졸업생하고 차이를 찾기가 좀 어렵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마이스터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 수업 연한은 3년입니다. 전문대학은 대개가 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이제 실업계 졸업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연계해서 전공이 연계해서 적어도 뭐 5년 정도의 그 기간 수업을 했는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거의 취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고 졸업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 전공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남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을 좀 더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폴리텍 대학에도 비학위 과정의 경우는 이 수업 그 기간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뭐 10개월에서부터 1년 또 뭐 3개월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아주 유연하게 배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국한돼 있고 경직된 그런 체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또 특히 제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이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를 정부에서 좀 해결해 주셔서 전문대학에다 재량을 줘가지고 전문대학이 정말 제대로 그 산업체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카트로닉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4년제, 그리고 전직자라든가 어떠한 그 직업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을 위한 데서는 1년, 이런 식의 다양화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업 연한에 따라 학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수 학점 중심의 학위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기간을 학점 이수에 따라서 1년에서 4년까지 그 다양하게 보케이셔널 디그리, 즉 직업교육 중심 학위를 수요할 수 있도록 수업 연한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위 취득 단축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재직자들, 또 은퇴자들의 어떤 재취업, 창업의 어떤 기회도 준비하는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직업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업 연한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수업 연한 다양화는 그 대학이 어떤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대학 자체적으로 특성화, 차별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에서 4년제 대학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모든 대학들이 4년제로 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몇 %라든지 그걸 뭐 전체 정원의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것은 이제 4년제 대학이나 요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해결 방안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한국형 나노 디그리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 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델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수업연한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문대학이 과연 그 보게 되면 1960년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 후반까지 많은 대학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학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화였죠. 그야말로 대량 생산해서 저가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고부가 가치를 늘리고 또 소량 다품종을 가지고 해외
그 나라들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걸맞는 인재 양성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산업화 시대에 2년제 학제를 가지고 또는 3년제 학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맞는 아까 4차 산업시대 또는 융합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이 되겠느냐. 실제 저희 대학에는 또 앞서가게 보겠다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맥시멈 3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매우 부족해요. 적합한 현장 친화예요.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매우 어렵다. 반드시 이 부분이 많은 전문대학들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곡한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술과 기능을 갖춰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업연한에 따라서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위라든가 자격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대학 입장에서는 학위나 자격을 줘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학제를 운영하고 그 분야의 직종에 맞는 기술과 능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위 수요 기준이라든가 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는 자격 조건을 보면 꼭 필요한 일정한 교과목 이수 또 필요한 전공 선택이나 필수 이런 학점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를 주려면 어느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학점 이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학사를 주려면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부분과 이 학위와 자격, 수업연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돌아가는 틀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1년부터 4년까지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때그때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전문성에 따라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제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주제입니다. 굉장히 참 이슈가 되는 주제인데요. 먼저 대구보건대학의 남성희 총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차 교육혁명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이 숙련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자신의 직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등직업교육의 모습이 전에 얘기하던 전문대학 위에 일반대학이 아니고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 이렇게 두 차원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 대학 정책실이라든지 고등직업교육 정책실이라든지 또 재정 지원이라든지 학제 자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문대학으로서 쭉 이어오다가 수많은 그 차별 속에서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2005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많은 그 일반 대학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대학이 대학 교루 그리고 전문을 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장에서 총장으로 직위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외적인 수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모습은 내적인 수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내적인 수평화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고등직업교육 외에 노동부라든지 폴리텍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그 실업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그 4년으로 학사 학위를 다 주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단순히 일반 대학의 어떤
그 반대나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더 이상 고등직업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더 축소시키고 또 지금 수긍하고 있다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에서는 고등직업교육 체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교육법에 그 일반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하게 돼 있고 전문 대학은 직업을 교육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는 쪽에 교육부에서도 지원해주면서 거기는 과기부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대학교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뭐 노동부의 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청 기금을 쓰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전문대학뿐 아니고 사실은 폴리텍, 뭐 기능대학, 또 심지어 산업대학까지 그 직업교육대학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전문대학 중에서 규모가 커지면 산업대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산업대학이 이상하게 다 일반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 중에서 지금도 그 취업률 때문에 직업교육을 치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요리과, 뭐 피부미용과, 이거 사실 2년만 충분한데 뭔 4년제 대학들이 그 요리과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 대학들은 빨리 하루빨리 산업대학으로 전환토록 유도해야 됩니다.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대학들은 차라리 학문과 연구에서 벗어나서 지방에 많은 산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차라리 그냥 산업대학이 되라. 그래서 전문대와 같이 경쟁해라.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체계를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직업교육에 전문대뿐 아니고 산업대학도 들어가고 폴리텍도 들어가고 또 기능대 여러 대학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는 교육부뿐 아니고 노동부, 중소기업청 기금이 같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아까 처음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지원하는 기능 그런 걸로 같이 엮어주시면은 뭐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게 아니고 그 기존 재원 중에서 충분히 기능이 활성화될 걸 봅니다. 이제는 일반 대학과 산업대학의 양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산업대나 전문대나 기술대나 고등교육법 그 2조에 나와 있는 그 대학에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는 이 대전환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도 보면은 이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기간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학문 중심이냐 직업 중심이냐 이 투트랙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외국의 추세로 봐서도 이제는 투트랙으로 갈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 교육법상의 그 산업대학에는 그 수업 연한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산업대로 가면서 또 수업 연한도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화가 되고 굉장히 그게 시대적인 하나의 추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우리 그 전문대학의 진로가 제가 보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학문 중심과 직업 중심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지만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대학의 공영화, 이 공영제 개념을 도입하는 그 문제하고 연결해가지고 저는 과감히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의 개념을 과감히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는 대학, 또 의지가 있는 대학,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제와 접목시켜서 소위 퍼블릭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시대적인 그 추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우리 전문대 중에서 그 현행 제도상의 그 산업대학으로 과감히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이 있다면은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좀 문호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돼 있는 그 산업대학의 요건을 좀 더 완화를 시켜주시든지 또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 전문대학들한테는 과감히 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산업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머지 전문대학 중에도 커뮤니티 칼리지화의 의지가 있고 또 자격이 되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영제 개념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투트랙에 대한 부분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투트랙의 범위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의 고등직업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뭐 싱가포르나 아시아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일반대학과 그다음에 직업교육의 형태가 병렬 형태로 투트랙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것이 마이스터고에서부터 시작하는 직업 고등학교에서부터 연결지어서 석사나 박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산업대학과 일반대학의 투트랙이라기보다는 큰 체계 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또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계적인 과정의 선상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학제 유연화나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을 좀 검토하고 고려하는 장기적인 그런 연구와 더불어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견해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은 몇 분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첫째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둘째는 법 개정이 동반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될 문제고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국회의 또 동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대 협의회 차원에서 좀 정책 연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대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좀 원대한 그 장기 비전을 갖고 계신다면 좀 이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백 자료가 정책연구 보고서로 좀 나와서 그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좀 자료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게 좀 이렇게 구두로 설득하시러 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국제적 통용성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 아시아 쪽에서 싱가포르나 또 뭐 호주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그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제적인 추세고 앞으로 인력들이 서로 이제 국제적인 모빌리티가 확보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더 틀이 갖춰야 된다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좀 그 전문대학 협의회나 이런 중심으로 외국 사례 이런 걸 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를 많이 찾고 있지만은 그런 자료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의견들이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좀 축적하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승우 총장이 말씀하신 그 폴리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직업교육 기관으로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폴리텍 대학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대부분을 이제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이게 어찌 보면 게임이 또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전문대학이 좀 쉽게 받을 수 있지? 지금은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인증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평가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고용보험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기간 인증평가는 저희가 전문대학교 기간 인증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통과한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별로 그러면 인정을 하면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좀 더 그 부분을 고용부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대학 육성 방안 중에 이제 저희들 크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축이 이제 직업교육 트랙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하고 고등하고 평생까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최고 많이 하고 있고요. 학위 문제 아까 나노 디그리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주로 지금 처음에는 비학위 과정으로 출발을 하고요. 학위 과정에서 이제 단기 과정부터 아까 말씀 수업연한 다양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담아낼지를 지금 정책연구진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 내로는 일단 육성 방안이 이제 크게 틀이라도 좀 여기 계신 총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래 하면서 올 연내로는 이제 픽스가 돼야 내년도 이제 그 19년도 예산이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총장님들 많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그 꼭지인 평생 직업 교육 대학 기능 강화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뭐 비단 평생 직업 교육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 교육 기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렇게 연관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산대학교의 김재현 부총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례로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저희가 학위과정 정원을 한 30% 정도 감축을 하면서 그 부족분을 성인 학습자들, 그러니까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학위과정 정원을 줄이면서 비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직업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평생교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기관이 있고 원격 베이스의 학점은행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자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교수님들을 독려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수요 분석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수강료를 내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학교를 가면은 공짜고 또 수당도 주고 폴리텍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문대학이 과연 저희가 정원을 그만큼 줄였는데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등록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그 평생교육법을 제가 한번 보니까 헌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 31조 5항에 보면은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직업교육이 평생교육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생 직업교육도 어찌 보면 뭐 대학이 알아서 해라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체제를 개편하고 그렇게 좀 해가는 모습이 조금 더 이 전문대학이 당면한 뭐 입학 자원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체 위탁 교육을 강화하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지만 평생 직업 교육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성낙인 총장께서 뭐 인생 2모작 3모작을 언급하셨고 또 향후에 다양한 직업 교육의 성인 학습자가 전문대학으로 몰려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결국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이제까지 평생교육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일반 대학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전문대학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에서 이 사유형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 단기적이고 이 단발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이 좀 선정된 대학 몇 개에 집중되어 있는 제한적인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대학의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생 직업 교육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라면은 이렇게 이 제한적이고 단발적인 것으로 되겠는가? 또 이 전면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연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후년 2월 그러니까 1년 남짓 하면은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해서 어떤 차원의 논의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키 사유형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시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범 모델을 성과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문대학의 역할이나 기능을 그쪽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의무적으로 30%를 감축을 하고 비학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제 손실보증금을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들은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또 좀 낮은 등급을 받아서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비학위 과정 학생들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학점 은행제처럼 일정 부분 학점이라도 학위는 바로 안 되더라도 비학위 과정이니까 학점을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서 나왔던 이제 가장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요. 산업지휘탁 교육이나 뭐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도 재직을 하는 와중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의 고보기금을 활용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고요. 지금 실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그 노동부는 이제 고보기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장님,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아쉬운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전문대학이 자칫 학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4년제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학위 같은 경우에는 자꾸 등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대학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생직업교육 말씀을 하지만 저희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이게 다 해결되면 아마 이제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을 하는 데는 큰 걸림돌은 많이 제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